중장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버리면 갖고 갈 수 있어요. 먹는다의 욕심, 손절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게 다 믹스된 거라 좀 어렵죠. 근데 중장기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긴 한데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욕심을 버려라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투자 비중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초보분들 보면 내가 생활도 힘들고 내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샐러리가 얼만데? 이런 게 이제 계획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주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좀 더 좋아진다의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내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진다. 내 살림살이를 도와준다. 이런 재테크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큰 비중으로 들어와요. 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 1,000만 원을 한 종목에다가 중장기를 때려 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맥점이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거를 본인이 냉정하게 본인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투자자인데 나한테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베팅을 하겠냐? 이것부터 생각해보세요. 때로는 시야를 바꿔가지고 내가 내매매를 하고 있지만 나한테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내가 맥점을 잡고 싶은 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요목조목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보고해서 이 사람한테 투자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의 기준에 명확한 전략과 전술이 짜여진다는 거죠. 이런 게 없이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좋다던데 좋을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이 보조지표에서 맞춰지니까 그냥 잡고 그냥 가죠. 기본기에 중장기에 맥점적 타진 내용에서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이타점에서 끌고 가는 게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밥그릇 파형에 대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기 맥점 라인에서 맥점을 봐라. 차트를 끝까지 보고 거기에서 비타민 라인 중에서 박스권이 많이 나온 종목 또는 골파기가 나온 종목들을 이후 홍보선에서 잡아라. 욕심을 버려라는 물타기가 아니죠. 물타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심리에 의해서 들어가지는 게 물타기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물타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투자 금액을 더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종잣돈 1,000만 원으로 맥점을 잡았는데 1,000만 원이 내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의 전부예요. 근데 1,000만 원을 갖다 넣었더니 이게 쭉쭉쭉 빠지더니 15% 빠지고 30% 빠져버렸어.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싸움을 연장해야겠다. 지금점에서는 더 빠지지 않을 거야. 큰 지지라인을 보고 그나마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비율적 맥점에서 그냥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 다시 반등 나올 때 반배수만 나와도 본전가는 간다 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끌어당기든지 차를 바꾸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든지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든지 돈도 없는데 여기저기 끌어당겨가지고 또는 3개월 동안 갖고 있었더니 빠졌었던 종목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모은 금액을 집어넣어서 물을 탑니다. 이건 이제 물타기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타점을 잡는 게 그렇고요. 분할 맥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 종목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갖고 가는데 나의 타점에서 퍼펙트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난 계획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해서 이겨낼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진입 타점에 물타기 금액까지 그리고 물타기 하는 포지션까지 이미 정해두고 가는 거예요. 계획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그걸 물타기라고 하지 않고 분할 매수라고 얘기를 하죠. 분할 매수 관점이 굉장히 승률이 좋아요. 왜? 여러분들은 현 타점에서 딱 이 타점에서 한번 딱 잡아가지고 중장기를 때리는데 또 아니면 딱 이 타점에서 이긴다. 그렇지 않죠. 한 방에 원펀치로 빡 꽂아넣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잽을 때리는 거예요. 잽 때리고 레프트 때리고 훅 때리고 하면서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내 타점에서 내가 뽑고 싶은 타점 라인에서 공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 횡보 라인이 좀 적긴 했지만 요 라인들을 봐야겠죠. 중장기 라인은 횡보 라인에서 해야지 확률 가능성이 높아요. 지더라도 어차피 종목은 시간이 갈수록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횡보 라인에서 잡아야지 빠지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타점 대비 기준이 나오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대시세가 나와요. 방송 중에 내용들을 보면 300%, 500% 갈 수 있었던 종목들의 대부분은 중장기 횡보 라인이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거기에서 시간적 관점에서 이게 빨리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건 장세에도 엮이고 그거를 다 감내하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중장기죠. 이 와중에 횡보 라인에서 맥을 잡아서 갖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 라인에서 맥점을 잡아요. 디테일 라인에서 비타민 라인이 워낙 괜찮아서 이미 좀 올라온 부위에서 누른 자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라인에서 올려 태웠을 때 중장기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다져진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데서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중장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빠져버려. 그럼 이쪽 라인에서 계획을 잡을 때 초기에 이전에
부딪혔었던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있죠. 있으면 여기 라인에서 나는 여기에서 맥점을 잡아서 3번 자리라고 생각해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를 한 발 내려놓고 내 맥점이 그렇게 100%는 아니야.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허용 가치를 주겠어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획을 잡는 거예요. 일단 자본 계획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을 현재 타점에서 잡고 단기 수익 나왔을 때 스윙적 관점에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스윙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지만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확률 높은 맥점 타점은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을 중장기 맥점에서 10종목을 만약에 잡아서 내 토탈 금액을 조금 올릴게요. 2,000만 원 맥점자인데 내가 종목당 비중을 12종목을 잡아서 1년 후에 한 종목씩 팔아먹겠다는 전략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차 타점에서 바바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금액은 내 토탈 투자금이 2천만 원에 한정되어 있고 중장기를 해야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20만 원 이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 20만 원. 그게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맥점을 잡는데 20만 원 갖고 와가지고 뭐 돈 돼요? 돈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맥점이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경험이 쌓여지면 베팅 금액은 올리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 이야기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타점에서 맥점을 잡고 빠졌을 때 이전 지지라인에서 2배수를 태우는 거예요. 내가 20만 원을 들어갔어. 그러면 저기에서 40만 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토탈 60만 원이 돼요. 한 번의 기회를 이 종목한테 더 주는 겁니다. 주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베팅 금액 대비 올라갔을 때 수익률이 열리는 퍼센테이지가 뭐 말도 못하죠. 이미 이전에 있었던 본전가 들어왔을 때 수익률로 도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승률 가능성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다만 손절이 안 나면 안 돼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다른 점은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그냥 제가 중략해버려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밑에 빠졌을 때 위험 리스크 대비 투자군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관점.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30%, 50% 라인에서 먹고 나올 것이냐의 관점. 그런 관점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적 관점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정적인 맥점을 잡기 위해서 뭐 리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코스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를 해가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10년을 내다보고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재무제표 분석과 오너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 잡으면 1년, 2년 내려가요. 1년, 2년 내려가는 동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파동에 분할 맥점을 잡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2년에 2년, 4년이 걸려요. 추세 상방 라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의 상방 라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법적 라인으로 풀어낼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퍼센테이지도 적고 갖고 간다의 기준에서 지쳐나가 떨어지든지 내가 보고 있었던 정보 라인에서 슈팅 라인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비슷한 듯 다르죠. 예. 개인들 매매하는 거 많이 지켜보면 심리세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심리선에서 이길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셔야 돼요. 중장기는. 이게 이제 투자 원론 기본에 아주 기본 베이스 단계죠. 가르쳐줘도 근데 이 기본 베이스를 못 지켜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워렌 버핏 책에 써놓은 것도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더 크게 생각하면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군으로 봤을 때 금융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고정자산 뭐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그 하나의 일부인 재테크의 주식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주식에서 1억 천금을 노리려고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거기에서 이제 팩트 라인들이 있겠죠. 이걸 돌파해서 잡을 거냐, 눌림에서 잡을 거냐, 중장기를 해갈 때. 저는 확실히 눌림이 좋죠. 근데 이게 돌파 영역에서 중장기 관점이 맥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어느 시장 때? 추세 상승장 때. 추세 상승장 때도 보면은 경험치 약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들여서 이 종목 600%를 간다고 하더라도 30%도 겨우 먹고 나옵니다. 돌파가 일반장에서 힘들지만 돌파 영역이 왜 어려우냐면 주식시장, 금융시장 뿐만이 아니라 시사상식 그리고 현 시대의 흐름들을 읽으면서 맥점을 잡아내야 돼요. 그걸 저는 한마디로 일축해서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딩은 주식시장만 읽어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시사상식에도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당장 뉴스가 떴다고 해서 그 뉴스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일반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제가 이슈 테마 중에서 맥점적 자리에 부합시켜서 제일 많이 해먹은 종목이 제일바이오예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누른 자리에서 잠잠해지거든요. 돼지열병, 흑사병,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 전에 올 연초만 하더라도 독감 예방 이런 쪽으로 다 반응이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V라인에 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략을 시켰어요. 근데 거의 안 졌어요. 타점 드리고 스윙 관점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타점 8월달 타점 이런 데서 다 나갔죠. VIP 리딩에서 공개방에서 드렸고 마지막 막타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또 이미 또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서 눌러 앉아버렸죠. 지금 또 내려오는데 이 라인에서 타점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공개방에 드렸거든요. 눌림목 자리에서. 근데 성공하죠.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저하고 함께 오래 맥점 잡으셨던 분들은 이미 귀에 딱지가 앉고 이미 장세 흐름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요런 테마적 그리고 반응이 나오느냐,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이 먼저 반응이 나오느냐에 대한 테마적 기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향을 읽어가는 리딩의 힘이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후행성인 경험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진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타점에서 총선 관련해서 총선이 다시 한번 정치 테마로 갔을 땐 민주당 쪽에서 이길 것이냐, 자한당에서 이길 것이냐, 지금 가능성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길 것이다. 그럼 민주당 쪽 관련 종목들을 더 많이 모아야겠죠. 근데 이게 확 갑자기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꺾여버렸을 때 우왕좌왕 이걸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만 준비되어 있으면 지겠죠. 그러면 빠르게 태세 전환할 수 있는 단기 스윙 자리들을 잡아낼 수 있는 자한당적 관련주들도 이미 섭렵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섭렵되어 있는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기법적, 기술적 라인으로 쫙 풀어가지고 도전 자리가 나와야겠죠. 이게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또 대지열병 관련주가 또 나왔어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지열병 관련주에 대한 스토리가 딱 나왔으면 딱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주들이 쫙 정리가 되고 돼지고기를 못 팔게 돼. 그러면 돼지고기와 그 수산물 관련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군들을 예상하고 있고 그 종목군들을 쫙 알고 있어야겠죠.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들이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치에서 히스토리상 이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주가의 반응이 나오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량이 들어오는지를 실시간에서 리딩을 하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종목 중에서 대장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뽑아낸다의 기준은 뭡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기본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저희 VIP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게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뽑은 종목이 이런 기준의 시기에서 이 종목을 뽑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치가 딱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정치 이야기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뭐 박살나버린 조국 관련주, 올 8월 달이었나? 맥점 드려가지고 단기권에서 그 많은 조국 관련 중에서 될지 안 될지, 그래도 이 사람이 된다 했을 때 반응이 나올지 안 될지, 리스크가 있는 장이었습니다. 그때 맥점 드리고 150% 수익률이 나왔죠. 다른 종목도 다 빠졌어요. 다 죽었어요. 종목 줄이면서 한 종목 딱 찍어 리딩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 SG를 드렸어요. 뭐 수산물 관련주로 엮어서 그 수산물 관련주가 대충 잡아서 25개에서 30개 종목이 나와요. 그 종목에서 그 많은 구간에서 단기권에서 힘이 있다와의 확인과 수급의 역량에서 이게 가능성이 높냐 낮느냐를 타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투자자들은 본인의 자체 필터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언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실패되면은 그 시간만큼 깨먹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나한테 베팅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게 조금씩 맞아가는구나, 이겨낼 수 있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라 SG 뭐 200% 갔었죠, 그 장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과 비중 분할을 하더라도 물타기 식으로 억지로 들어가는 맥점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짜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걸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